구독, 좋아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매주 월화수 오후 3시에 진행되는 중립 MG 오늘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뉴스 브리핑 이후에 초대석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4일 79번째 생일을 맞이했는데 지지율을 보니까 무려 53%, 그러니까 한때 50% 이하로 좀 떨어졌었는데 지지율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뭐 때문에? LA 시위에 대해서 강경 대응한 것이 미국 현지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냐면은,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쭉 보여드릴게요. 말로 하는 것보다는 한편 그냥 이거 보시죠. 네. 실제로 여론조사를 어느 하나만 가지고 제가 기사를 쓴 게 아니라 각종 여론조사 수치를 종합해서 이렇게 기사를 정리를 해보았는데, 우리나라 일부 언론들을 보면요, 지난 주말 동안에 트럼프 지지율이 뭐 30%대로 떨어졌다 라고 하는데요, 그 여론조사 신빙성, 그 여론조사 기관, 매체에 대한 신빙성, 신뢰도 굉장히 현지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만 콕 가져와서 마치 트럼프가 큰일 난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저희가 말을 했지만, 저희 펜앤마이크만 유일하게 이렇게 좀 트럼프의 압승을 예측을 했었죠. 일부가 아니죠, 대다수의 언론과 방송들이 해리스가 이길 것이다, 접전이다, 이렇게 방송하고 있는 동안에도 저희 펜앤마이크는 객관적이고 정말 믿을만한 결과들, 여론조사 관련된 내용들 보도를 하면서 트럼프가 압승한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어떻게 됐죠? 결국에는 트럼프가 압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 트럼프의 지지율도 보면은 저희 펜앤마이크가 가져온 것이 맞다, 확실하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주요 외신들을 살펴보면은 LA 시위에 대해서 이제 이것은 LA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폭동이다. 왜냐? 애플,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매장들을 약탈하고 테러하고 건물 부수고 차량 부수고 단순한 시위를 넘어선 폭동이다 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관련해서 역시나 우리나라 국내 언론들은 지적을 하고 있지 않아요. LA 시위가 아니에요, 폭동입니다. 예, 이 부분을 지적하는 언론들이 정말 드물다 라는 점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이란 관련해서 제가 방송 준비하는 동안에 속보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사태가 좀 커질 것 같고, 아마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 직접 개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은 대사관이 피해를 입었으니까요. 미국 대사관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지금 이전까지와는 이 전개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 국민을 위협한다면은 미국 육군이 찾으러 갈 것이다. 근데 대사관이, 네, 제가 뉴스로는 가져오지 못했지만은 방금 속보로 나온 내용에 의하면은 대사관이 피해를 입었답니다. 그러면은 향후 전개 어떻게 될지, 그리고 향후 전개에 대해서 만약 이것마저도 우리나라 일부가 아니죠, 이제는 우리나라 언론들이 미국의 이러한 개입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 만약에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우리나라 대사관이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나라 한국 대사관이 미사일 공격을 받았어요. 피해를 입었어요.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당연한 거예요. 정말 요즘 언론들의 행태에 언론이라 부를 자격이 있는가, 기자라 부를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청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정청래고 정청래가 이재명이다. 당권 출사표를 던졌어요. 야, 저는 응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응원합니다. 민주당 당대표로 정말 어울리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정청래 당대표 개인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예, 정청래 의원 힘내시길 바라고요. 꼭 당대표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아니 해명을 이렇게 했어요. 스폰서 의혹을 부인하면서 본질은 정치 검찰의 표적 사정? 아니 근데요 여러분,
이거요. 이 논란, 정치 자금 관련된 논란들 있잖아요. 이미 유죄 받았어요. 이미 유죄 받았다고요, 과거에. 그러면은 그 유죄 판결을 내린 법원조차 정치 법원입니까?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어이가 없습니다. 참 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 예, 어디까지 저런 말들을 할지 이어나갈지 정말 궁금한 상황인데, 오늘 이러한 내용들 토대로 해서 팬앤 초대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전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부대변인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의정활동 다시 재개하고 계신 거죠? 서울시. 네, 그렇죠. 예. 지금 저번 주부터 서울시 의회 회기가 시작되어가지고요. 사실 지금 이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도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잠깐 나와서 이렇게 방송에 왔습니다. 아유, 바쁘신데도 나와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이재명 정부가 이 취임 초기 이제 한 2주 지났나요? 네, 그렇죠. 2주쯤 지났는데 인사 문제로 굉장히 난항이에요. 벌써 사면 초과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특히나 이 김민석 논란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우선 불법 자금 의혹, 뭐 본인이 해명하기도 했는데, 우선 이 의혹에 대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과거에 국회의원 시절에도 불법자금 수수 의혹으로, 사실 이 수수 의혹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검찰이 수사를 해서 결국에 벌금 추징금 2억에 8개월 징역형 집행유예까지 받았던 부분이 있어요. 2002년에 SK에서 2억을 받았던 부분이 있고요. 예. 그리고 2008년에 지인 3명에게 7억 2천만 원을 뭐 받았는데, 이때 영장이 발부됐는데 이거를 좀 집행을 피하려고 당사로 피신해서 네. 당원들이 막고 이랬던 사진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이제 한번 찾아봤거든요. 예. 근데 수사를 하다 보니까 2억이 더 있었대요. 음. 그래서 9억 2천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피선거권을 상실한 이력이 있는 분입니다. 네. 근데 일단 본인이 지금 뭐 이건 정치 검찰의 표적 사정이다, 지금 기사도 나오는데, 네. 이미 2002년, 2010년 이때 다 형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죄를 확정받고 본인이 추징금도 내고 뭐 집행유예도 받고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미 일어났던 과거의 일을 가지고서 정치 검찰을 했다라고 말을 한다면요, 이분은 사법부를 지금까지 어떻게 믿고 지내왔으며 이 대한민국 사회에 어떤 법 테두리 안에서 살 수 있었는지가 의문입니다. 저는 이 지금 불법자금 의혹에서도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뭐 9천만 원을 1,000만 원 단위로 쪼개서 지인들한테 채무로 네. 빌렸다고 하는데, 네.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같은 날에 1,000만 원씩 쪼개기로 빌렸다? 이건 좀 수상한 느낌이 나지 않나. 이거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 그렇게 느끼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요. 네. 또 뭐 노부부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뭐 사실인지 아닌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뭐 너무나 돈 문제에 대해서 의혹이 많다 보니까 국민들의 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국무총리가 과연 이 정부를 올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의혹이, 김민석 같은 경우에는 대선 당시에 김문수 후보는 파파미였잖아요. 파도 네. 파도 미담만 나온다. 이건 뭐 파파 괴죠, 괴. 논란? 파파논. 파파논. 괴담이라기는 좀 그렇고 파파논, 파파의. 파도 의혹만 나오고 파도 논란만 나온다. 네네. 뭐 이렇게 좀 표현이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아니 대단해요. 총리 후보자가, 그러니까 2주 된 출범을 이제 막 한 이재명 정권의 인사들이, 사실 김민석뿐만 아니라 뭐 굉장히 많은 인사들이 논란이 일고, 뭐 저희가 이따 얘기할 거지만은 네. 그 이 누구였죠? 이한주. 네, 이한주, 예. 그리고 사퇴한 오광수도 있고요. 예. 아니 벌써부터 인선할 때마다 이런 논란이 일고 있어요. 네. 이거 뭐 시작하자마자 배가 삐그덕거리고 뭐
이래도 되는 거냐, 불안하다, 정부가 이래도 되냐, 뭐 이런 반응도 좀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 당연한 거고요. 국민들의 신뢰도,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신뢰성과 정부에 대한 안정성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문재인 정권 때요. 문재인 정부가 2017년에 출범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9년에 조국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 후에 문재인 정권이 바로 좀 무너지기 시작한 거를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근데 이재명 정부는요. 정권 시작하면서부터 인선에서 지금 조국 사태와 비스무리한 의혹을 가지고 있는 이 총리라든지 어떤 비서관들 어쨌든 이 인선 모든 부분에 걸쳐서 다 논란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정부가 과연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인가. 지지율이 지금 뭐 50%를 넘었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를 높은 믿을 수치가 아니에요. 네, 높은 수치도 아니고요. 처음에는 원래 좀 많이 높아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리고 탄핵 정국 이후의 대선이었고 네. 문재인은 그때 7, 80%막 가고 그랬어요. 네, 그렇죠. 탄핵 정국 이후에. 네. 아니 왜냐면은 탄핵 정국 이후의 대선에서 승리를 하면은 원래 그렇게 좀 일반적으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반감 그 심리가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노무현도 탄핵되진 않았지만은 탄핵 안까지 올라갔었고 그 이후에 치러진 그 선거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압도적으로 승리했고 네. 기대감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맞습니다. 이명박 문재인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네. 이 지지율이. 맞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불신에서 비롯되는 것 아니냐. 네. 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네, 것 네. 같고요. 근데 저희 자막 두 번째 띄워주시고, 근데 김민석은 또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이게 근데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정치 검찰이라고, 정치 검찰의 표적 사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200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네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5년 대법원에서 네. 유죄가 확정됐는데 그러면은 대법원도 정치 법원이에요? 이런 주장은 어떻게 봐야 될까? 이게 총리 후보자가 할 말입니까 이게? 아니 이재명 정권의 사람들은 본인이 무슨 의혹이나 논란이 일면은 아 이거 정치 검찰이다, 검찰 탓하면 되고, 심지어는 이제 사법부마저 대선 때 그랬잖아요. 네. 예? 정치적 판결이라고. 그렇게 하면 끝이에요? 본인들은 완전 무결합니까? 굉장히 그 말들이 너무 신기한 게요. 저는 그러면 2002년 그때부터 계속 정치 검찰이 계속해서 민주당한테만 적대적으로 정치 검찰로서 있었던 거냐라고 저는 반대로 묻고 싶어요. 지금 20년이 넘게 그럼 검찰이 뭐 우파 진영으로 모두 점철되어 있었던 건가요? 그러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이야기하는 방식대로면요, 우리 국민들은요 사법부를 하나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총리 후보자가 나라의 사법부를 지금 못 믿겠다, 신뢰할 수 없는 기관이다라고 매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일반 국민들은요 돈도 없고 백도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사법부를 믿지 않으면은 내가 어떤 송사에 달렸을 때,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사법부를 믿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걸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또 심각한 게, 네. 자, 세 번째 자막 띄워주시고요. 이 김민석 아들 보도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네. 이 단독 보도라고 나온 게 뭐냐면은 고교 때 홍콩대 인턴하면서 공동 저술. 그러나 이 고등학교 측은 해외 인턴 위한 휴학은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보도가 나왔어요. 즉 네. 서로 간의 주장이 엇갈리는 거고, 네티즌 반응을 좀 보니까 이거 조국 2다. 조국 시즌 2다. 이러면서 비판이 실제로 많아요. 커뮤니티나 SNS 반응을 보면 그런 반응들이 네. 쏟아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번 사안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요, 국회의원 아버지를 둔 고등학생의 어떤 일반적인 국민이 누릴 수 없는 특혜를 누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30 청년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더 확대돼서는 사실 이러한 특혜를 누릴 수 없었던 많은 일반 국민들은요 여기에 분노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더군다나 인턴을 쓰면 대학생을 쓰지 보통 누가 고등학생을 씁니까? 그리고 지금 학교와 대학교의 주장도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허위 경력이라든지 아니면 과장된 경력이라고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이거는요 뭐 이게 허위든 과장되었든 간에 부모의 영향력, 어떤 고위공직자 부모의 영향력으로서 어떤 이런
특혜의 세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부의 대물림?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모라면은 줄 수 없는,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면 아빠 찬스 뭐 그런 비스무리한 건가요? 저 어떻게 보면 사회적 특권이죠. 어. 입시 공정성도 해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입시 공정성. 그쵸. 아무래도 이렇게 홍콩대에서 인턴을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걸 스펙으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대학교에 갈 때 저 인턴했던 고등학생이에요 라고 하면은 당연히 대학교에서는 그게 한 줄 되는 거죠, 커리어. 그렇죠. 대학교에서는 이 친구는 이런 경험도 있네 하면서 다른 지원자와 차별화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한 사회적 특권을 이미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저희 네 번째 자막 띄워주시고요. 지난 조국 사태 때 2019년에 분노했던 이 청년들이, 2030 청년들이 이번에도 분노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유독 입시 비리 혹은 이런 비스무리한 의혹들, 논란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공정성과 연결되어서이다라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청년들이 유독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논란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 청년들 바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굉장히 똑똑하고 현명하고요. 정보 자기들이 다 찾아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능력도 있어요. 근데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공정한 경쟁 그리고 동등한 기회를 바탕으로 뭐 능력이 있는 사람이 보상도 받고 뭐 능력 있는 사람이 채용도 되고 이러한 게 정상적인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꾸 무너지다 보니까 이거를 사실 2019년 조국 사태 때부터 목도한 우리 청년들은요. 이거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 사회는 역시 썩어 있나 보다. 아빠 찬스, 부모 찬스, 정말 국회의원 아빠를 두면은 정말 저렇게 특권을 누릴 수 있으면서 특혜까지 다 누리면서 살 수 있나 보다. 그럼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네. 우리 아빠는 국회의원이 아니네. 우리 아빠는 고위공직자가 아니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못 사는 건가? 이런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시기예요. 뭐 취업이라든지 요새 취업도 잘 되는 편입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 상황에서 뭐 어디서는 가족 채용한다고 난리 나고 선관위? 그리고 뭐 여기서는 또 어떤 스펙을 아빠의 아빠 찬스로 스펙을 쌓고 있고 이러다 보니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실 또 자녀가 있잖아요. 네. 몇 살이죠? 15개월입니다. 15개월 된 아들이죠. 네. 아들이 제가 사진 보니까 굉장히 좀 건강하게 씩씩하게 자라고 있던데 네. 아들이 만약에 컸을 때 이러한 환경들을 그때도 비슷한 논란이 일고 있다면은 그 아들도 똑같이 분노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일단 의원님은 그러한 이런 엄마 찬스라거나 아빠 찬스를 줄 그런 파워도 없으시고 그런 파워가 있을까요? 제가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거를 사용했을 때 나에게 또 내 아들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생각해 본다면요. 세상에 비밀은 없고요. 이러한 어떤 공정성 문제에 휘말리게 되면은 결국에 아들한테도 좋지 않다는 거를 우린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의원님 중에서도요. 우리 아들은 뭐 학교에서 뭐 표창 주는 것도 난 안 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왜냐면 엄마 아빠가 이런 거 하면은 뭐 표창도 받고 좋겠다야 막 이런 말 듣는 게 아이한테도 안 좋거든요. 네. 본인이 스스로 본인의 능력으로서 이렇게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이재명의 아들 이동호도 얼마 전에 결혼을 했는데 네. 이 나경원 의원이 뭐라 지적을 했더라고요. 뭐라 지적했냐면은 그 비공개 축의금 예. 이거 계좌 공개 축의금 거부 어려웠을 것. 아니 저는 몰랐어요. 해당 사안이 이슈 자체를 아예 몰랐는데 이 이슈 알고 계세요? 알죠. 저는 청첩장 봤습니다. 그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봤을 때? 돈 보내라는 거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는데 이게 잘 보이려면 돈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 그냥 지인한테도 지인이 결혼한다고 하면 아들 결혼한다고 하면 당연히 보내지 않습니까? 저는 대통령 아들의 이런 결혼 관련해서 축의금이 공개된 거는 계좌가 공개된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전에 있었나요? 이런 비슷한 사례가? 없었죠? 대통령의
시에서는 없었던 것 같고요. 뭐 저희 뭐 의원 우리 시의회는 같은 직장이니까 뭐 의원님들 아들 따님 결혼하면은 뭐 직접 현금으로 드리거나 뭐 축하한다고 그런 건 있다. 네, 그런 건 할 수 있죠. 왜냐면 동료 의원이니까요. 그렇죠, 동료니까. 예.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 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